이번 특종의 주인공입니다. 어마무시한 징크스를 몰고 오는 대통령을 소개해드립니다. 일명 독재자의 최후를 알리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그의 정체. 바로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자 2002년 노벨 평화상이 빛나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독재자 저승사자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독재자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이유. 그와 만났던 독재자들은 대부분 얼마 뒤 사망, 비참한 최후를 맞았기 때문이죠. 자, 무시무시한 전설. 아니, 이 징크스의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나마 공화국에서 13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오마르 토리호스 대통령. 그는 파나마 운하 협정을 타결하기 위해 1977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의문의 비행기 폭발 사고로 사망. 갑작스럽게 토리호스의 13년 장기 집권은 끝나게 됩니다. 아, 요거 하나면 그냥 우연의 일치죠. 뭐 일단 시작이니까 더 들어볼게요. 1970년부터 11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했던 독재자 안와르 사다트. 사다트는 중동 평화 협상을 위해서 1978년 지미 카터와 만난 뒤 과격파의 충격으로 사망. 어머. 그리고 무려 18년간 독재 정치를 펼친 소련의 서기장 레오니트 브레즈네프는요. 전략 무기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1979년 지미 카터와 회담을 가진 이후 급성 심장 발작으로 사망. 어유, 이거 이제 좀 징크스 같은데요? 좀 무서워지죠? 네네. 겁난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미 카터는 퇴임한 지 13년 만인 1994년 6월 평화 비핵화 관련 논의를 나누기 위해서 미국 특사 자격으로 한 나라를 방문했죠. 우리나라 저 위쪽 아닙니까? 저 북쪽. 자, 그렇습니다. 당시 평양에서 김일성 전 국방위원장을 만난 지미 카터. 어머, 만났네. 그런데 회담이 끝나고 불과 20일 뒤 김일성 전 국방위원장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니 진짜 와 이건 뭐야? 저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징크스는 과학인가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탑스타 모모는 나에게 맡겨.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뜻밖의 징크스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아마땅한 배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배우 고현정 씨와 임수정 씨입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표창을 받아요? 그 이유는 선정 누나가 병무청 홍보대사니까요. 뭐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누나하고 같이 했던 배우들이 정말 군대에 가더라고요. 한때 고현정, 임수정 씨는 함께 연기한 배우들을 군대에 보내버리는 징집 유발자, 입대 브로커 그 자체. 군입대 징크스 보유자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연예계 병무청 홍보대사를 자처한 고현정 씨의 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로부터 처음 영장을 발부받은 배우, 여심을 사로잡은 배우 조인성 씨입니다. 고현정 씨의 복귀작이었던 봄날에 함께 출연하며 화제 연발, 차기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도 증폭시켰는데요. 하지만 봄날이 입대 전 마지막 드라마로 조인성 씨는 2009년 공군에 입대합니다. 마지막 드라마라고는 해도 군 입대까지 공백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징크스라고 하기에는 그냥 뭐 떼대서 간 거 아닙니까? 아, 과연 그럴까요? 예. 자, 고현정 씨의 본격적인 영장 발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006년 M본부 드라마 여우야 뭐하니에서 고현정 씨와 연상연하 커플로 출연해 안방극장을 설레게 했던 천정명 씨. 오! 로코 킹으로 제대로 자리매김 하나 했더니 이 드라마를 끝으로 2008년 육군 입대 소식을 알리며 나라의 충성. 2009년엔 M본부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고현정 씨의 아들 비담 역으로 큰 인기를 끈 김남길 씨 역시 한창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나 했더니만 다음에 출연 중이던 S본부 드라마 나쁜 남자가 미처 종영부하기 전에 입소하는 등 고현정 씨는 김남길 씨 말대로 병무청 홍보대사로 열일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천정명 씨도 그렇고 김남길 씨도 그렇고 막 떠가지고 진짜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찾을 때 다 저렇게 가셨네요. 한창 때네, 그죠?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연예계 징집 유발자 임수정 씨의 활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004년 미사 신드롬을 일으켰던 K본부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호흡을 맞춘 소지섭 씨는요. 작품이 끝나고 얼마 뒤 입소. 그리고 2009년엔 영원한 심쿵 유발자죠. 영화 전우치에서 임수정 씨와 출연했던 강동원 씨도 다음해 입소했고요. 그리고 2011년엔 임수정 씨와 영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에 출연했던 현빈 씨가 해병대에 입대.
병무청 홍보대사 임수정 씨를 만나 징크스는 사이언스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이건 진짜 국방부에서 표창장 줘야겠네. 아, 그럼요. 네. (2011년 12월) 산림청 강릉 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요.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만큼 이 징크스를 깨기 위해 산림항공본부와 강원도가 긴밀히 공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연히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징크스를 정치인이 언급할 정도예요? 당시 최문순 도지사가 당부했던 징크스는 바로 강원도의 대형 산불 징크스입니다. 아, 강원도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긴 좀 불길한 이 징크스의 시작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얼마 뒤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에서 대형 산불 발생. 당시 이 화재로 3,762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의 산림이 검은 잿더미로 변했고요. 140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98년 6월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3월 30일 강릉시 사천면에서 대형 산불 발생. 이어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00년 4월에는요. 강원도 고성, 강릉, 삼척 등 5개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 강원 영동 지역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아이고, 다 이게 선거가 열리는 짝수의 산불이 계속 났네요. 이게 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이후에도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강원도에서는 선거가 열리는 짝수해 어김없이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하고 산불이 잦은 지역이라고 해도 유독 이렇게 선거 있는 짝수에 계속 대형 산불이 난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봄은 매년 오잖아요. 근데 강원도 주민분들은 좀 저런 얘기를 막상 들으면 가슴 철렁하실 것 같아요. 이거 뭐 내가 내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불안하겠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징크스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지 장치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조심해서 나쁠 네. 거 없습니다. 징크스는 과학인가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클래식 음악계엔 약 200년 전부터 전해져 오는 숫자와 관련된 불가사의한 징크스가 있는데요. 넘버 9, 9번 교향곡 징크스입니다. 12음 기법을 정립한 오스트리아 작곡가 아르놀트 쉔베르크는 9번 교향곡 징크스를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9번째 교향곡을 작곡했다는 것은 곧 죽음과 무척이나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왜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작곡가들이 9곡의 교향곡을 끝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9번 교향곡 징크스. 이 징크스는 불후의 명곡들을 남긴 베토벤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는 청력을 잃고 난 후 혼신의 힘으로 작곡한 9번 교향곡 합창을 발표한 뒤 1827년에 10번 교향곡을 완성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요. 그리고 베토벤 이후 9번 교향곡 징크스를 맞이한 작곡가는 가곡의 왕 슈베르트입니다. 그는 9번 교향곡 그레이트를 작곡한 뒤 1828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0번 교향곡 이런 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 마저 들어보시죠. 네. 체코 음악의 아버지 드보로자크는 5번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를 작곡하고 1904년에 사망했는데요. 5번에서 깨졌네요, 그러면. 자, 이게 근데 놀라운 사실이 숨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런데 몰래 또 했나? 사실 신세계로부터는 그가 사망을 당시만 해도 5번 교향곡이었습니다만 드보로작의 사망 이후 신세계로부터보다 앞서 작곡한 4곡의 미발표 교향곡이 발견됐습니다. 즉 이건 5번 교향곡이 아닌 9번 교향곡으로 정정이 되며 9번 교향곡 징크스가 또 한 번 맞아 떨어지고 만 겁니다. 9번째는 만들지 말아야 돼.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겠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구스타프 말러는 악명 높은 9번 교향곡 징크스를 온몸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는 징크스를 피하기 위해서 9번 숫자 대신 대지의 노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징크스를 피했다고 생각한 탓인지 다음 교향곡의 제목을 9번 교향곡이라고 붙이고 만 겁니다. 아, 붙이지 마. 10번이라고 그랬어야지. 결국 말러는 이 곡을 작곡한 뒤 1911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름까지 바꿀 정도면 굉장히 의식을 했다는 얘긴데. 그 성공했잖아요. 잘 피했잖아. 근데 죽음을 피하지 못했네. 방심해서 다음 곡에 구를 붙인 게 문제가 됐던 거죠. 아, 클래식 음악계에 드리웠던 9번 교향곡 징크스. 하지만 더 많은 작곡가들은 보란 듯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쳐나갔습니다. 징크스는 과학인가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자, 이번 징크스의 주인공은요. 들으면 이런 대배우도 징크스가 있다고 이렇게 의아하실 겁니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만 괴물, 변호인, 택시 운전사, 기생충까지 총 4편. 와우. 이분이 출연한 영화의 총 관객 수는요. 무려 1억 1,300만 명 이상. 나 이분 얼굴이 자, 감이 오시죠? 국민 배우이자 충무로 흥행 보증소장 송강호 씨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송강호 씨에게 무슨 징크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볼까? 브래드 피트도 송강호 씨 팬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네. 뭐가 실패해야 징크스가 생기지? 이분 실패한 것도 별로 없지 않나요? 그렇게 망한 작품 많이 없는데. 2000년 이병헌 씨와 호흡을 맞춘 공동경비구역 JSA를 시작으로 2013년 영화 변호인에서는 연기돈 임시완 씨를, 2017년에는 택시 운전자에서 충무로 유망주 류준열 씨를 천만 배우로 이끌었고요. 도무지 사극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납득이 조정석 씨와 영화 관상을 통해 미친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와도 찰떡 케미를 보여줄 것 같은 송강호 씨지만요. 그가 여전히 깨지 못한 흥행 징크스가 있었으니 2007년 개봉한 영화 미리암. 대배우 송강호 씨 옆에 대배우 전도연. 이 두 연기신의 만남으로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누적 관객 수는 약 170만 명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성, 연기력 모두 인정을 받았는데 흥행 부분에서는 당초의 기대를 못 미쳤나 봐요. 자, 송강호 씨는요. 여자 배우와 투탑 주연을 맡은 영화는 유독 흥행이 약하다라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오! 자, 2011년 송강호 씨는요.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으로 스타덤에 오르며 충무로 기대주로 떠오른 신세경 씨와 영화 푸른 소금으로 호흡을 맞추었는데요. 맞아. 그러나 약 77만 명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쳤고요. 또 1년 뒤 2012년에는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며 기대를 모은 배우 이나영 씨와 함께한 영화 하울링이 개봉. 하지만 이 영화 역시 관객 수 약 161만 명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진짜 다 여자 투톱이었네. 야, 투톱이면 안 되나? 자, 그런데 송강호 씨에게는요. 본인에게는 다소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분 좋은 징크스가 또 있습니다. 송강호 씨가 출연한 영화가 칸 영화제에 노미네이트 될 때마다 수상을 한다는 건데요. 2007년 미량으로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2009년 박쥐로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상을 수상, 또 2019년에는 영화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을 또 이렇게 다 서포트라는 식으로. 서포트를 했네. 깐에서. 그가 자신의 필모그래피에 또 어떤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낼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다 있구나.